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노인의 인권에 이어서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자기계발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에게는 크게 평등권, 노동권, 그리고 자유권의 영역에서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 또 학력 등에서의 차별 금지가 평등권이고요. 근로를 할 때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 시간 및 노동 조건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권에서 보장을 하고요.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 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자유권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침해가 되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2021년 이후 더욱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및 근로시간,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내용,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 기숙사 규칙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은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희롱은 크게 언어적, 그리고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을 하고요. 성희롱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에 성희롱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대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장기요양기관장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권이 있다면 반드시 윤리가 있기 마련이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보면 요양보호사 역시 대상자를 차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비밀 유지, 근무 중 학대를 당하는 대상자를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등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그 윤리를 지키기 위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적 사례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두시면 좋은데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불법 행위, 유인 알선, 무해성의 원칙 등 윤리에 어긋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반복적인 일이나 대상자를 들어야 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환경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종류와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은 외상, 즉 다치지 않아도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합니다. 어깨 통증 예방 및 완화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평소에 하셔야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그림 문제로 출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림의 특징들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목 통증인데요.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자가진단법 그림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이 상태로 1분 동안 있어서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입니다. 손목 통증이 있을 경우에 엄지손가락에 운동 기능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요통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들어갑니다.
요통은 골반에서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고요. 오랜 시간 활동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요추 안정화 운동이 좋은데요. 요추 안정화 운동은 그림과 같이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통 예방을 위한 물건 이동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에 무거운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또 침대와 같은 넓은 바닥에서 물건을 옮길 때 각각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지만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무거운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펴고 또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옆으로 넓힌 뒤에 발이 이렇게 옆으로 넓힌 뒤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는 것.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도 허리가 아닌 발을 움직여서 조절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발을 프로가 아니고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는 것이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와 다릅니다. 두 가지 이동 방법 모두 물체는 최대한 몸과 가까이 붙여야 하고요.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침대와 같은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리고, 침대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움직여야지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과 팔꿈치 통증인데요. 목 통증에서는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진다는 것, 몸의 절반이 둔감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스트레칭은 5가지로 화살표의 방향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팔꿈치 통증은 무언가를 세게 쥘 수 없다는 것이 키워드인데요. 손목 통증과 이 손목 통증과 스트레칭이 비슷한 그림이지만 화살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근골격계 질환 그림 전체 중 유일하게 이 손목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와 관련된 스트레칭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만약에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라면 발생 후 3일까지, 그러니까 72시간이죠. 3일까지는 급성기로 초기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 치료는 냉찜질을 포함해서 휴식이나 압박, 그리고 올리기와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급성기가 지나면, 즉 3일이 지나면 온열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 즉 전기광선 치료라든가 견인요법,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셔야 하고요. 동작마다 5에서 10초 정도의 휴식, 그리고 한 동작을 10에서 15초 정도 자세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 동작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질환은 결핵, 그리고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릿니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환별 발병 요인, 그리고 전파 방법, 증상, 치료와 관리법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결핵인데요. 결핵은 2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야간
혹은 수면 중 땀 흘리는 것이 특징적 증상이고요. 관리법은 직사광선,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으로 소독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되는 급성호흡기 질환인 독감입니다. 독감의 특징적 증상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입니다.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독감에 만약에 걸렸다면 일주일간 업무 중단을 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12월에서 5월 사이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덜 익힌 고기, 또 익히지 않은 어패류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장염의 정상인 구토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바이러스가 3일 정도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정상이 약해지더라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하셔야 하고요. 정상 회복 후에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를 금지합니다.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부르고요. 11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률이 높습니다. 감염성 질환 이번에는 오음인데요. 오음은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오음 진드기는 더운 기온에 활발한데요. 그래서 겨울인 11월부터 4월 사이엔 발생이 적습니다. 오음에 걸린 환자와 접촉을 했다면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와 동시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오음진드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척 후 건조, 또한 노로바이러스처럼 역시 3일간 오음진드기가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고 건조 후에도 3일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매트리스 등과 같이 세탁이 어려운 침구가 있다면 햇볕에 3일간 말려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릿니인데요. 몸에서 떨어진 이는 이틀 정도 살아 있어서 재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 이틀간 착용한 의류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탁 후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55도씨 이상의 온도에 5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을 하기 때문에 머릿니와 관련한 침구 관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것은 2024년 개편된 교재에 처음 나왔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수행 능력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은 신체적 노동 강도가 큰 직무 요구죠. 무거운 휠체어를 옮긴다든가 대상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휠체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등 직무 요구의 강도가 크고요. 또 대상자나 보호자의 말과 태도에 감정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 잘하는 것, 그리고 성희롱과 함께 대상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소속된 기관의 관리 감독이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조직 체계 또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특히 정해진 근로 시간이 지켜져야 하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과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또 업무 지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불만이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의 확보,
상사의 지지 및 동료들과의 지지 체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이나 임금 수준, 또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근로 조건의 개선 등도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사업장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의 발생을 완화하거나 늦추기 위한 자기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자기 관리법으로는 긴장 이완 기법, 그리고 호흡법, 심상 훈련,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지 수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요구되고 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 긴장을 풀고 많이 웃을 것, 또 편안한 환경을 만들 것, 자연을 즐기면서 취미 생활을 할 것, 적당한 운동, 가능한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기 등의 자기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와 자기 개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